잠깐 눈앞에 보이는 몸무게 숫자 빼겠다고 했다간 큰일 나요. 2, 3kg, 5kg 빼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 하루 이틀 했다가 난 다이어트 못 하겠다. 남이 했던 다이어트를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돼. 그리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빠진 거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혈당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살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초절식의 끝판왕. 제가 이거 예전에 했거든요. 죽는 줄 알아요. 나만 못나서, 나만 잘 못해서, 내가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량초가의 빼본 언니예요. 날씨가 이제 완전 여름 같죠. 덥고 이제는 외투로 몸을 가릴 수 없는 계절이 와버렸어요. 저도 20년 만에 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노하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을 했는지 그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근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의지가 약하고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본인이랑 안 맞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를 하셨더라고요. 결국 다이어트 성공의 길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예요. 뱃살부터 빼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루틴을 짰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치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자신에 맞는 나만의 루틴을 짜려면 세 가지, 3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 생활 패턴. 생활 패턴이 어떤지 분석을 해보고, 두 번째, 핫하다는 다이어트 중에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 사례를 내 생활 패턴과 맞는지 분석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쳐서 나만의 루틴을 짜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3단계로 해서 나만의 루틴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나만의 루틴을 짜실 수 있을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생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이어트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패턴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본적인 그룹으로 몇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 그룹 A는 직장인이고 싱글인 분들로 제가 구분을 했고요. 내근직 분들은 주로 앉아만 계시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종일 앉아있고 화장실도 몇 번 안 가시고, 그리고 믹스커피, 초콜릿, 과자 계속 앉아서 그런 당류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 앉아있고, 그리고 그런 간식만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거의 활동량이 적겠죠. 활동량이 적으면 당연히 기초 대사량도 낮아요. 두 번째 그룹, 주로 서서 일하시거나 활동량이 많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종일 서 있고 내가 왔다 갔다 외부에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량이 높겠죠. 그러면 기초 대사량도 높겠죠. 다음 B그룹은 주부님들인데, 첫 번째 B-1 주로 가사만 하시는 주부님들 중에서도 자녀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어서 그렇게 케어를 많이 안 해도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주부님들에 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동이나 식단을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룹인 거죠. 운동 가능하고, 그리고 식단도 가능하시고. B-2 그룹은 가사도 하시고 육아를 하시는 분이에요. 요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주로 어리고, 그리고 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출산으로 인한 그 비만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항상 거의 24시간 케어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잠도 제때 못 자고 애들 간식이며 식사를 챙겨주다 보면 나는 그냥 아이들이 남긴 거 대충 버리기 아까워서 먹게 되고, 가사며 육아며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운동 힘들고 식단도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 그룹의 분들은 운동이나 식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그룹에 속하시는 거예요. 대망의 B-3 이분들 별표 3개. 저도 이 시절이 있었거든요. 가사, 육아, 맞벌이, 직장 다녀와서 애들 케어하고 아침에 또 어린이집 보내서 또 출근하고 늘 다람쥐 책바퀴 돌던 그 시절. 저 이때 90kg 찍었을 때거든요.
정말 이 B-3 그룹은 우리 모두가 이 그룹에 계신 분들 응원해 줘야 돼. 토닥토닥 해줘야 돼.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제일 심각한 상태의 그룹이거든요. 이 그룹은 절대 제 경험상 운동도 못하고요, 식단도 할 수가 없어. 자는 시간도 모자라, 이 그룹은.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어. 음식을 할 수 있는 시간, 여력, 체력도 안 돼요. 정말 제일 악조건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그룹이. B-4 그룹, 자영업이거나 프리랜서거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 그룹은 내가 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B-3보다는 시간을 조금 할애할 수 있는 그룹이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기 지금 자영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영업들도 물론 이렇게 사장님 대우를 받으면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나 혼자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사무직인 자영업이신 분들은 시간을 내실 수 있죠. 사무실에서 잠깐 맨손 체조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외식업이거나 뭐 그 다른 내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이라 할지라도 절대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요 자영업은 두 분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B-3이라고 봐야 돼. 만만치 않아요, 강도가. 그래서 이분들은 애매한 선상에 있다, 그럼 B-3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을.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내가 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요 분들은 운동, 식단 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C그룹, 학생분들이시거나 대학생이나 뭐 학생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취중생분들, 이분들은 이제 뭐 알바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자기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그룹 대비 제일 시간이 많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분들은 무조건 다 되죠. 해야지, 젊잖아. 그리고 20대고 젊고 시간 많을 때는 운동, 식단 다 해야 돼. 무조건 할 수 있다. 요 화살표의 3개의 의미는 가장 환경이 할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화살표 3개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나눈 그룹별로 루틴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A-1 그룹은 내근직 항상 앉아서 일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활동량도 떨어지고 거의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대사량도 당연히 바닥에 계시겠죠. 이분들은 우선은 먹는 거, 식단보다는 기초대사량을 먼저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이미 변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 생각해보면 은근히 많이 먹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늘 간식, 맛있는 과자, 빵, 커피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앉아만 있으니까 당연히 기초대사량은 없고, 내가 몸에서 기본적으로 이 열량을 태워줘야 되는데 그 태우는 열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몸을 잘 태우는 몸으로 먼저 바꿔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A그룹은 이렇게 기초대사량과 운동을 올려주시는 게 더 좋다. A-2 그룹은 이미 활동이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활동량이 엄청 많죠. 늘 서서 일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야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높으세요. 늘. 그리고 돌아서면 배고픈 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이 많으면 이게 열량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식욕도 엄청 왕성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 뭔가를 운동을 추가한다든지 내가 자꾸 몸을 움직이면 너무 피곤해. 쉴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 A-2 그룹에 계신 분들은 운동이나 기초대사량을 굳이 올릴 필요 없이 이분들은 식단 조절만 잘하셔도 돼요. 식단 조절이 더 중요하다. 자, 이제 주부님들, B그룹 덕자님들 가운데 주부님들이 제일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주부님들 할 일 너무 많고 챙겨야 될 거 많고 잘 먹지도 않는데 살찌고 진짜 제일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엄마들, 그리고 제 입장에서 동년배죠, 친구들, 그리고 언니들 다 토닥토닥 해주셔야 될 그룹이에요. 제일 힘든 그룹, B그룹 주부님들 중에 그래도 B-1 가사만 하시고 자녀가 없거나 중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어서 시간이 좀 적당히 할애하실 수 있는 분, 제일 좀 그나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B-1 그룹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운동과 식단을 동시에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그룹,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시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요 부분도 이제 이 그룹부터는 좀 다이어트가 어려워. 내가 시간 내기도 힘들고 아기를 재우고 치우고 뭐 하다 보면 하루 일과 훅 가버리고, 다 생활이 비슷하잖아. 우리 해봤잖아 다.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귀찮아. 나를 챙겨 먹는 게 귀찮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요리를 안 해봤던 것 같아, 이 시기에. 그래서 이분들은 이 A-1 그룹처럼 운동 식단을 동시에 병행하기엔 어려워요, 사실은. B-2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예 안 하면 안 돼. 유튜브에서 제가 저도 효과 보긴 했지만 유명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초급부터 중급, 타바타, 고급 막 그 운동을 자기 몸 상태에 맞게 가벼운 홈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디폴트로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 모든 분들이 제가 처음에 앞서 말해야 되겠지만 디폴트로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무조건 끊어야 돼요.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다 마음 먹었으면 최소 2주에서 3주까지는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완전히 끊어낸다라는 생각으로 믹스커피, 사탕, 과자, 빵, 떡, 밀가루 음식, 초콜릿 뭐 많잖아요. 과일도 달달한 과일 안 돼요. 그리고 과일 주스, 내가 몸에 좋다고 해서 착각해서 먹었는데 과일 주스 절대 안 돼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표현해야 되나? 혈당이 확 올라가 버려. 그리고 죽 종류도 위험하거든요. 흰쌀밥,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돼. 끊으라는 거 아니라 흰색 음식은 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끊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 중에 고도비만 다이어트는 시작부터 달라야 된다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B-2는 다이어트 식단을 해주셔야 돼. 왜냐면 평상시에 애들 먹는 거 남긴 거 먹고 나 혼자서 밥 먹을 때 대충 먹고 하기 때문에 이미 영양이 결핍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을 통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주고, 그리고 내가 식사 습관을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해. 식사 습관.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대망의 B3. 이거 진짜 응원해줘야 돼. 저 이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90kg 나가면서 나는 이번 생에는 안 되나?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그런 좌절감을 제일 많이 느꼈던 시기예요. 내가 뭘 해도 자꾸 요요가 오고 3kg 빼고 6kg 찌고 몸은 점점 불어나고 정말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너무 몸이 아파서 막 누워서 그냥 혼자서 울고 우울증까지 오던 그 시기거든요. 저처럼 그런 상황에 놓이신 주부님들 계실 거예요. 그 그룹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그룹은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북돋아 드려야 되고,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시기가 있어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절대 그거는 실패에 가는 길이에요. 절대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여태 내가 했던 방법이 나랑 안 맞아서 안 됐구나, 그거를 인지한 다음에 지금부터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와 맞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B-3 그룹, 제일 최악의 그룹이긴 하지만 상황이, 요 그룹에 계셔도 뺏을 수 있어요. 우선 먹는 게 불규칙해. 여기도 저는 몇 년 전에 90kg 가까이 될 때 영양 실조라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피검사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먹는 거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긴 하지만 몸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안 먹고, 그리고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이 다 불균형인 상태일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요 그룹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정말 식단이 다이어트 식단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적게 먹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아까 디폴트를 하라는 거 있었잖아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만 금지하시고
탄단지 비율로 골고루 영양소를 잘 드셔야 돼. 그래야지만 요 그룹은 살이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B-3 제일 가슴 아픈 그룹, 이분들 내가 말씀드린 대로 탄단지 비율을 꼭 잘 지켜서 드셔야 돼. 잘 드셔야 돼. 우리는 지금 영양 실조 상태예요. 우리 몸을 개선해야지만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탄단지란 대충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야채는 기본 비율이 5, 3, 2거든요. 적당히 내가 먹는 접시를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서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은 진짜 아무리 귀찮아도 매일 10분씩 가벼운 걷기라도 하셔야 돼. 운동이 병행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운동이 없으면 기초대사량으로 에너지를 대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하는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기초 체력을 늘림으로써 지방도 잘 타고 에너지 소비도 잘 되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내 몸을 잘 쓰는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매일 10분 운동 해주시고, 그리고 먹는 양, 야식 매니아들이 많이 속출하기 때문에 저도 야식 매니아거든요. 메뉴를 가리지 않고 다 섭렵하는 타입이라 우리는 B-3그룹은 절대적으로 먹는 양의 3분의 1은 덜어내야 돼. 요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거잖아. 우리가 그냥 이거 얘기만 수다만 하다가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는 해주셔야 돼. 그리고 B-4 요 자영업, 외식업 쪽에 계신 자영업 분들은 B-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자영업 분들이거나 프리랜서 알바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운동과 식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운동, 식단 병행해야 돼요. 운동도 40분 이상. 왜 40분 이상이냐? 유산소 운동을 할 때 30분을 넘겨야지 그때부터 지방을 태우는 상태가 돼요. 30분까지는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을 태우고 30분이 지나야지만 이제 지방을 태우거든요. 최적의 시간이 딱 40분이야. 그래서 40분만 빨리 걷기, 아니면 더 하실 수 있으면, 내가 조금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면 더 효과 좋은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 요거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식단, 아까 디폴트로 말한 거 꼭 지키실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우선 먹지 말고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했던 식단에 대해서 영상을 모아서 제작할 거지만 지금 설명드릴 때는 이게 너무 다이어트 식단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질이라든지 입맛이라든지 제 선호하는 그 선호도가 다 틀리시잖아요. 그래서 요 식단 부분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이어트 레시피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 다이어트 식단을 해보시는데 절대 적게 드시는 게 아니고요. 초절식 아니면 절식 이게 아니라 충분히 야채는 무제한으로 드시되 나머지 식사는 위에 그룹에서 말씀드렸듯이 탄단지 비율 5, 3, 2로 해서 충분히 영양소 골고루 꼭꼭 씹어서 섭취하셔야 돼요. 제가 말한 식단은 그거예요. 결국 이 B-4 그룹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사실은 자기 의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이렇게 마음 먹은 거, 우리가 체력이 없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를 다 잡고 한번 해봅시다. B-4 화이팅. 자, 그리고 C그룹, 아유 안 한다면 안 되지, 무조건 해야지. 내가 한창 예쁠 때 나의 아름다움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이분들은 자기 체중에 맞게, 내 체중에 맞게 방법을 쭉 전략적으로 달리해서 해주시면 효과 좋거든요. 1번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루틴 방향을 봤으니까 그룹에 맞게 우리가 핫하다는 다이어트를 적용해 볼 건데, 자신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맞는지.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우리 신PD님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왜냐면 신PD님이 이해하신다면 우리 덕장님들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신PD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 아이오 다이어트. 신PD님 당연히 모르죠?
네. 아이오 다이어트는 아침에 사과 1개, 점심에 고구마 2개, 저녁에 단백질 쉐이크 하나 먹고 그걸 5일을 해야 돼요. 초절식의 끝판왕. 제가 이거 예전에 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 저 한창 심할 때 살 빼겠다고 욕심내서 얘를 했는데 3일을 했더니 2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 신난다 했는데 더 이상은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만뒀죠. 그만두고 나서 7kg가 쪄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거 초절식 끝판왕.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초절식 끝판왕. 자, 갑니다. 피디님. A1 될까요? 되죠. 그냥 회사에서 앉아서 일하는 거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긴 힘들긴 힘든데 조금 자기가 무리하면 A1은 하실 수 있어. A2? 할 수 없어요. 왜요? 의인데 보통 한 방에? 서서 일하시고 활동량이 많으니까 안 먹으면 쓰러지지 않을까요? 어우, 똑똑해요. 맞아요. 하면 안 돼. 큰일 나. 했다가는. 지금 돌아서면 배고프고 지치고 이 에너지가 딸리는 분들인데 초절식을 한다? 이거는 내가 죽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어. 하시면 안 돼. 절대 하시면 안 돼. 우리 주부님들.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주부님들 힘드셔. 하기 힘들어. 하지만 B1은 조금 무리가, 왜냐면 자녀가 없고, 그리고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중년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자녀가 없고 조금 젊으신 분, 이분들은 무리하면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저는 B1은 세모 하셔도 된다. 본인이 원한다면 자주는 말고 간혹 하셔도 된다. 이렇게 초절식 다이어트는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하면 안 된다. B2. 할 수 있다. 아이, 왜 그러세요? 어? 육아, 애기가 어려가지고 잘 시간도 없는데, 뭐 하루 종일 애한테 시달리고 집안일에 어떻게 초절식을 하냐고 죽으라는 거지. 이분들은 탄단지 비율로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잠깐 눈앞에 보이는 몸무게 숫자 빼겠다고 했다간 큰일 나요. B3. 할 수 없다.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되죠. 큰일 나. 욕심내. 쳐다도 보지 마세요. B3 굿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큰일 나.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더 잘 찌는 체형으로 바뀌고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B4. 할 수 있다. 사장님들이잖아. 아, 그래도 안 되죠. 시간이 아무리 하락할 수 있다지만 운동 식단 조절까지는 되는데 초절식은 힘들지. 일하셔야 되죠. 쉬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아이, 피디님 왜 그러세요? C. 학생분들. 할 수 있죠. 해야지. 예뻐져야지. 아이유처럼 돼야지. 그렇지. 여러분들, 학생분들, 제가 이 말했다고 꼰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의 아름다움과 만나기 위해서는 한두 번씩은 해줘도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쓴맛도 볼 수 있고 도움이 되실 거야. 꼭 해보세요. 두 번째, 박봄 다이어트. 모르시죠? 네. 나도 잘 몰랐어. 이거는 8시,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5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자기가 먹어야 될 딱 총 칼로리 정해진 것만 딱 먹어야 돼. 딴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초절식까지는 아닌데 절식 다이어트라고 해야 되나? 아주 시간 써놔야지. 8시, 12시, 5시 이럴 때만 먹어야 돼. 자, A1 갑시다. 사무직 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럴 것 같죠? 네. 내가 그 대답할 줄 알았어. 아니, 신 PD님 옛날 직장 생활 까먹으셨나 봐. 내가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저 12시 땡, 저 밥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5시인데 저녁 먹겠습니다. 이게 되냐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사이코를 찍혀. 안 되죠. 못해. 시간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서. A2. 할 수 없다. 그쵸. 당연히 못하지. 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절식 다이어트 음식을 준비해 가면 내가 8시, 12시, 5시 알람 맞춰가면서 땡 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먹을 일이 있어. 못해요. 이거 절대 못해. 자, 주부님들 쭉쭉 갑시다. B1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해. 한데 자기가 좀 본인이 노력하면 하실 수 있어. 근데 저는 그 중년 이상 분들도 어쨌든 중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30대 후반이나 40대시기 때문에 이분들 얼핏 이 바꿈 다이어트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의 식단과 건강 생활 패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나는 해도 괜찮다. 동그라미. B2. 그분들도 집에만 계시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중요한 거 있잖아. 육아 애기 키우느라고 잠잘 시간도 없고 힘들고 맨날 시달리는데 이 절식 시간 맞춰서 애기야 엄마가 12시에 밥 먹어야 되니까 잠깐만 놀으렴 이게 되냐고요. 엄마 5시 저녁이다 잠깐 있어봐 이게 되냐고요. 요때가 안 되지. 절대 못해요. 상황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 그다음 B3 말할 것도 없죠. 없다. 아우 제일 안타까운 그룹. 이분들은 뭘 다이어트를 이 핫하다는 다이어트를 보지도 말아요. 보지도 말고 할 생각도 하시지 마. 이분들은 이 그룹에 계신 분들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때가 있어 말게. 우리 요때는 탄단지 비율로 건강하게 내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복구시킨다는 생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런 핫한 다이어트 따라했다가는 큰일 나요. 나중에는 몸이 복구가 안 돼요. B4 할 수 있다. 아, 이제 잘 나가다가 또 여기서 삐끗하게. 손님 오셨는데, 손님, 저 5시 저녁 시간이라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이게 되나봐요? 안 되죠. 안 돼. 못해, 시간. 그리고 프리랜서분, 내가 빨리 마감해서 보내야 되는데, 어머, 12시 내에 밥 먹어야지. 잠깐.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 자, 제일 정답이 많이 나오는, 저 C그룹. 할 수 있다. 두둥. 그렇죠. 해. 동그라미 2개. 해야 돼. 나의 아름다움과 만나기 위해서. 남자친구, 여친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돼. 자, 그럼 3번째. 운동만. 제가 이거는 이름을 지었어. 김종국 다이어트. 왜 김종국 다이어트냐? 이제 자신이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시든 하실 일 하시고 그리고 식단도 원래 먹던 대로 먹되 나머지 시간에는 다 운동하셔야 돼. 빡세게. 그게 운동만 다이어트예요. 자, 갑니다. A1. 할 수 있다. 퇴근하고 운동만 하면 되는 나의 예상을 깨질 않네. 못하죠. 어떻게 운동만 해. 지금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팀장이 막 갓 될 수도 있고 야근을 해야 되고 하는데 쉴 시간도 없이 잘 시간도 없이 그리고 기초 체력도 바닥인데 어떻게 운동만 하냐고요. 운동 하루 이틀 했다가 난 다이어트 못 하겠다 이러면서 포기한다니까. 하지만 내근직이기 때문에 저는 세모를 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좋으니까. 2번째. 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지금 평상시에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운동까지 한다? 기절. 몸이 혹사에 가깝게 될 수도 있어. 이분들은 우선은 식단만 건강하게, 클린하게. 자, 주부님들 B1.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오, 맞췄어요. 한 방에. 힘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중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 내가 좀 시간을 낼 수가 있잖아. 그러면 다른 다이어트 대비해서는 운동하는 다이어트는 정말 이건 추천이요. 자기가 대신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씩 해야 돼. 무리해서 막 2시간, 3시간씩 해서 다음날 뻗고 이러면 효과가 없어. 매일 내가 50분이면 50분, 1시간이면 1시간 정해놓고 매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B2. 아기가 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렇죠. 아, 이제 딱 인지하시네요. B3. 할 수 없죠. 그렇죠. 하셨다면 큰일 나죠. 이 운동만 다이어트를 하실 게 아니라 적절한 운동. 매일 10분. 요게 더 중요해. 매일 10분. 이 그룹은 이것만 지키셔도 돼. B4. 할 수 있다. 그쵸.
좀 무리가 힘들긴 한데 하실 수 있지. 대신에 여기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의 시간. 근데 최소한 40분 이상 해주는 게 좋아. 40분 이상.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없는데 C?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야 된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에요. 요즘은 패션의 완성은 몸매야. 하셔요. 하셔. 강추. 자, 이제 마지막 김신영 다이어트. 김신영 다이어트 생소하시죠? 네. 개인 트레이너가 있어야 하고, 식단도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건강하게 식단을 짜서 먹어야 하고, 정제 탄수화물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거, 디포트로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골고루 식단을 섭취하는 가장 바람직한 다이어트긴 해요. 근데 비용이 들지. 저는 여기에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스스로 했어. 루틴도 내가 짰고, 식단도 내가 짰고, 개인 트레이닝도 내가 했어. 운동과 식단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 A1 할 수 있다. 그렇죠. 해야지.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 A2 좀 애매한데. 두둥, 전 일단 두둥, 전 일단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이 정도. 대신에 이제 자기가 매일 할 수 있는 양의 운동을 하시되, 여기 왜 해야 되냐? 식단. 외근직들 식단 중요하다 그랬잖아. 주부님들. 할 수 있다. 그렇죠. 해야죠. 우리 이 영상 보는 이유가 다이어트 하려고 보시는 거잖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할 수 있어. 식단 관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 해주시고. B2. 할 수 있다. 옳죠. 옳지. 이제 딱 정답만 나오네. 자, B3. B2분 꼭 해야 돼. 나는 이거 꼭 하라는 이유가 육아를 위해서 꼭 하셔야 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건강해야 되고, 엄마가 정신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돼. 저는 이 식단과 운동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B3. 할 수 없다. B3? 그렇긴 해. 두 가지 답이 공존해요.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고. 지금 너무 힘든 상태고 몸이 다 망가진 상태고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집에서 매일 10분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가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먹는 배달 음식 약식 끊고 탄단지 비율의 건강한 식단을 해줌으로써 요 김신영 다이어트와 비슷해요. 그래서 해도 된다. 하면 좋다. 저는 그래서 하기를 권해죠. 그 B4. 할 수 있다. 그죠? 당연히 할 수 있지. 내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C는 뭐 이제 입이 아프네. C는 당연히 해야죠. 자,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PD님 뭐가 보이세요? 눈치가 빠르면 뭐가 보일 텐데. 이렇게 진짜 보니까 이 그룹별로 해서 그 다이어트의 방법을 잘못 적용을 시키면 애초부터 그냥 X인 건데 하는 거잖아요. 그치. 뭐 이런 외근직 분들이나 이 B3에 계신 분들이 이 아이오 다이어트를 한다고 쳐요. 그게 성공하겠냐고. 100% 실패하지. 몸만 망가지고 요요. 그러니까 이 표를 봐도 느끼겠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엄청난 다이어트 비법들이 나오잖아요. 미역국 다이어트, 일주일에 5kg 빼기, 3일 물잔식, 뭐 원푸드 다이어트, 서트푸드 다이어트 너무 많잖아. 이렇게 나와 맞지 않은 잘못된 다이어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100% 실패의 길인 거예요, 이런 다이어트. 여러분, 우리는 2, 3kg, 5kg 빼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2, 30kg 딱 빼고 장기적으로 쭉 유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잊지 말자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 맞는 루틴을 짜는 거예요. 남이 했던 다이어트를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만 못나서, 나만 잘 못해서 내가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나와 맞지 않은 다이어트를 선택했고, 그리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빠진 거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가 되고 어떻게 몸이 바뀌는지 요게 같이 동반이 돼야지 성공하는 거지. 그 뒤가 없으면
무슨 다이어트를 하든 핫하던 다이어트를 다 해도 결국엔 다시 요요가 오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거쳐왔으면 이 나만의 루틴에는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있어. 필수 항목에는 기초 대사량과 운동량, 식단이 들어가고, 선택 항목에는 단식, 간헐적 단식, 초절식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선택 항목은 잘 사용하면 약이 되는데 잘못하면 독이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어느 때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 쉽게 생각해 보시면 별거 없어. 내가 하루에 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하는지, 그냥 숨 쉬고 자고 소화시키고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에너지 소모하는 것들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요. 이 필수 항목은 요 세 가지는 꼭 세트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비율, 제가 이제 제 나름의 방법에서 비율을 50%, 얘는 25%, 25%. 최대치가 이렇게 100이라고 봤을 때, 다이어트 효과 맥스가 100이라고 봤을 때, 최대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기초 대사량이 최대가 50, 운동량 최대가 25, 식단이 최대가 25예요. 이렇게 저는 구분을 했거든요. 그 기초 대사량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가 에너지 대사하는 양이잖아. 직장을 다니시거나 집에서 이제 가사일을 하시거나 자기의 활동량을 그대로 하시되 하루를 길게 쓰시는 거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당연히 하루를 길게 쓰겠죠? 그리고 잠은 제대로 원래 자야 될 시간에 가급적 11시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 기초대사량 관리는 그냥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길게 가되 자야 될 때 잘 자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서 활동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저는 그래서 6시에 일어났고 11시에 자도록 노력했어요. 생활 패턴만 개선해 주니까 초반에 몸무게 키로수가 많이 나갈 때는 진짜 쭉쭉 빠지더라고. 딱 숫자만 봐도 얘네는 두 개를 합쳐야 50인데 얘는 하나만 해도 50이잖아. 생활 패턴만 잘 잡아줘도 벌써 다이어트 효과를 보면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생활 패턴,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잖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고 저녁에 자야 될 시간에 야식 먹지 말고 잘 자주고,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가볍게 운동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만 지켜줘도 키로수가 많이 나가시거나 중년이신 분들은 살이 빠져요. 그리고 운동량 뭐 다 아시는 운동인데, 지금 우리가 운동선수 될 거 아니잖아. 당장 우리가 헬스를 끊고 가고, 이건 무리수가 있어요. 특히나 저처럼 80kg가 넘으면요, 저 PT 한 몇 번 받다 도망갔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운동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 운동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저는 정말 좀 내가 저 믿고 따라오시겠다고 하면 최소한 40분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요게 최소의 시간이거든요. 최소의 시간 30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 태우는데 30분 걸리고 그 뒤부터 지방이 탄단 말이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뭐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나이가 있으시고 또 생활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다. 그러면 40분만 해줘도 매일, 대신에 여기 앞에 전제가 매일 40분만 해주시면 건강하게 살이 빠져, 진짜. 질문 있는데요. 운동은 어떤 걸 해야 돼요? 질문 정말 적재적소에 좋았어요. 운동은 처음에는 이 뱃살이 이만하신 분들은 숨쉬기조차도 힘들고 자기가 앉아서 발톱도 못 깎아. 저 그랬거든요. 양말 애들이 신겨주고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제가 키로수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90kg 대. 요 시간 지키면, 요 시간 40분 동안 내가 조금 옆사람과 얘기할 때 숨이 찰 정도로만 빨리 걸어줘도 효과 좋아요. 그것만 해도 돼, 매일. 공복에 아침에 해주시면 더 좋고, 그럼 효과가 2배거든요. 공복 아침 유산소가. 공복 유산소 2배야. 근데 아침에 못하겠다. 그럼 저녁에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40분 다 못하겠다. 안타깝게도 그럼 20분씩 쪼개서 해. 어떻게든 해, 40분을. 근데 몰아서 한 번에 40분 이상 해주시는 게 제일 효과 좋아요. 저는 가성비 있게 효과 있게 하는 걸 지금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90kg 때는 이렇게만 해줘도 80kg 때 무난하게 내려와요. 그럼 이제 80kg 때 내려왔죠?
그럼 이때부터는 공복 유산소 요거 40분 가지고는 이제 더뎌, 몸무게가. 이걸로는 안 돼. 이때는 제가 제일 애정하는 빅시스님 채널. 다양한 채널이 엄청 많아. 운동 채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채널을 추천하는 건, 제가 이 채널 추천하긴 하는데 꼭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운동 채널을 하시는 게 좋아. 나는 요가가 좋으면 요가. 이분들 말고 또 유명하잖아요. 뭐 히브뜸님이나 뭐 핏불리나 많으시잖아.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유튜브 운동 채널을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초중급 다 있고요. 타바타 있고, 그리고 뭐 하체, 복부, 부위별 운동 다 들어있어. 근데 저는 요 분을 왜 추천하느냐?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 내가 저 운동을 따라 했을 때 내가 저 몸무게가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팔다리가 움직여져. 그래서 효과가 업되더라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되게 적절하게 잘 배합하셨어. 그래서 효과를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요 80kg에서 70kg 내려갈 때 요 운동을 땅끝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잖아. 너무 유명하잖아. 그래서 이걸 골라서 해보세요. 대신에 처음에는 한 타임을 하세요. 한 타임 하는 게 3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쿨다운 해서 뭐 몸을 풀어주는 거 뭐 하면은 길어봐야 4, 50분이거든요. 처음에는 한 타임을 해. 그냥 한 85kg쯤, 83kg쯤 무난하게 쭉 내려와. 이때 두 타임 하면 65kg까지 훅 내려와. 진짜. 그리고 제가 효과 봤었던 건 저는 무조건 공복 유산소를 했어. 그냥 유산소 할 때보다 2배야, 2배. 이게 얼마나 소중해, 효과가. 내가 1시간을 들였을 때 1kg가 빠진다면 공복 유산소 하면 근 2kg 빠져. 요때 그랬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60kg 초반대 왔습니다. 이때는 이 좋은 운동 유산소 해줘도 0.2, 0.3 이래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체지방을 이미 많이 뺐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더뎌. 여기 60kg에서 50kg 내려갈 때 이때 헬스를 가는 거야. 웨이트. 요때 웨이트를 가는 거야. 무작정 헬스 가서 살 빠진다? 아니에요. 힘들어. 오히려 내 몸이 놀래서 도망가게 돼. 그리고 완주도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요때 웨이트를 하게 되면 내가 이미 요 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근력 유산소 운동을 해줌으로써 내가 기초 체력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웨이트를 이때 들어가면 그 힘든 운동을 내가 다 수행하면서 몸이, 자세와 몸매 선이 조각된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조각을 하게 돼요. 몇십 년 만에 내가 복근이 있었나? 전 제 평생 복근을 처음 보거든요. 허리랑. 자기가 몰랐던 자신과의 몸매와 만나요. 그래서 요때 웨이트, PT 하면 더 좋으신데 요거는 좀 비용이 부담스럽죠. 웨이트만 해도 돼. 자, 식단. 얘네 무조건 끊어야 돼. 2주에서 3주. 살 빼고 싶으시죠? 저 믿고 3주는 끊으세요. 얘네가 정말 무서운 게 중독성이 있어. 중독 증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꾸 당 떨어진다. 우리 입에 달고 살아. 당 떨어졌는데 이거는 얘네가 자꾸 자기네를 부르는 현상이야. 실제로 당이 떨어진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업무를 과도하게 했거나 내가 피곤할 때 빨리 그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분을 찾는 것 뿐이에요. 몸에서 찾는 게 아니야. 머리에서 찾는 거거든. 내가 이거를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래서 요것들은 무조건 끊어주시고, 물은 2리터. 하루 2리터 이상 마셔주시고, 식단은 처음에 식단을 과도하게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는 식사에 3분의 1은 덜 먹고 야채 샐러드만 추가해주세요. 야채 샐러드만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드실 때 순서가 야채 샐러드를 먼저 먹어. 아유, 글씨도 안 써지네. 반대로 먹는 거야, 반대로. 첫 번째 식사하실 때 야채 샐러드를 먼저 먹어. 그리고 두 번째, 반찬들을 먹어. 고기류. 그리고 세 번째, 그때부터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요렇게 순서대로 가요. 요렇게. 반대로. 우리는 보통 밥 먹고 반찬 먹고 샐러드 먹잖아. 이렇게 먹으면 그냥 효과가 없어. 반대로 야채 샐러드 먹고 고기류 반찬 먹고 밥을 먹는 순으로 먹어줘.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어. 여기에서 과일, 식후 과일 안 돼. 그리고 입맛이 없다고 죽도 안 돼요. 죽도 혈당 스파이크야. 엄청 혈당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살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죽도 안 돼. 자꾸 곡물을 씹어주는 음식 위주로 섭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대사량, 운동량, 식단 기본적인 걸 이렇게 훑어봤는데 네. 질문. 네. 저 야채 샐러드랑 반찬이랑 밥을 먹는 저 순서의 이유는 있나요? 혹시 저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 간단해요. 야채 샐러드 먹으면서 미리 배를 불려주는 거야. 그리고 뇌는 내가 씹는 활동을 할 때 일정 시간이 되면 얘 배부르다 이 신호를 보낸대요. 그 신호를 오기까지 얘네가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시간을 벌어주면 내가 고기 반찬류 먹었을 때쯤 배가 부른다는 생각이 들잖아? 당연히 밥을 덜 먹게 되지. 근데 반대로 먹게 되면 밥이 한정없이 들어가는 거야. 신호는 안 왔는데 밥은 술술 넘어가잖아. 얼마나 맛있어, 쌀밥. 달달하고.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뇌를 속이자. 네. 요 전략은 뇌를 속이자. 페이크네. 페이크야. 그래서 식단은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조절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이제 처음에 이렇게 루틴을 짰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랑 이걸 얼마 동안 해야지 돼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에요. 질문을 너무 잘하세요, 우리 신 PD님. 최소 2주에서 3주예요. 내 몸이 적응하는 시간과 그 바뀐 생활 패턴을 인지하는 게 3주가 걸려요. 짧게는. 근데 저는 2주만 해도 변화가 온다고 봐요. 내 경험상. 근데 완벽하게 하려면 3주까지는 해주셔야지. 보통 이 몸이 변할 때까지는 3주인데 저는 3주를 권하는데 2주만 해도 변화가 와요. 근데 2주 했는데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변화가 없는데 똑같은데. 그럼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짠 루틴대로 안 했거나 이 루틴이 나랑 안 맞거나. 그래서 자기 루틴을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실천을 안 했는지 체크해보고 나랑 안 맞는다면 나랑 맞는 방법을 다시 찾아봐서 다시 개선해서 또 2주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루틴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가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 상황에 맞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변화가 오잖아요. 쭉 변화가 와. 내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온다고 키로수대로. 근데 요 중간중간에 더디게 이렇게 쉽게 소위 말해서 정체기라고 표현하죠. 이게 몸이 적응이 돼서 더디게 멈춰있는 상태가 올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선택 항목. 단식을 하든지 간헐적 단식을 하든지 초절식을 하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핑 갔다 오고 좀 며칠 쉬고 5일 쉬었다고 제가 5kg 빵 찼거든요. 그래서 3일 단식을 해준 거예요. 몸을 클린하게 독소도 빼주고 불어난 위도 줄여주고 그리고 내가 내 그 루틴이 깨진 걸 바로잡기 위해서 3일 단식을 해줬거든요. 요럴 때 사용하는 거야.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루틴을 진행하다가 이게 멈춰있을 시기가 오면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식단보다는 운동량을 늘려줘. 운동량을 한 30, 어떤 때는 막 35까지 올려줘. 얘는 그냥 적당히 기존 먹던 대로 먹고. 이게 올려줄 때 어떻게 올려주냐? 일주일씩 방법을 달리해요. 일주일씩 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 타고, 그 다음 일주일은 동산 등반 올라가기, 그 다음 일주일은 빨리 걷기, 그 다음 일주일은 러닝. 왜 이렇게 일주일씩 분리해서 운동법을 달리해 주냐? 몸이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 몸은 적응하려고 해. 내가 이 더딘다는 얘기는, 내가 이게 그 멈춰있다는 얘기는 그 운동법과 그 식단이 이미 적응됐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깨줘야 돼.
요 깨주는 방법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요 선택 옵션 단식들 초절식을 사용하시는 거고, 운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 봐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체기를 깼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체기에 관련된 영상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 거지만 지금 간단히 설명해서는 이런 식으로 일주일씩 단위로 해서 운동법을 달리해줬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이해했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럼 처음에 다이어트를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뭐 90kg든 80kg든 70kg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루를 길게 늘리려고 기초 대사량부터 이제 개선을 해서 하루를 일단 길게 만들어 놓고 네. 지금 뭐 등산을 하든 러닝을 하든 운동을 뭐 아니면 적어도 산책을 하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많은 운동을 찾아봐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 그리고 식단도 일단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먹지 말고 내가 인터넷에서 난 이런 식단이면 내가 가능하겠다 하는 걸 찾아서 내가 식단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루틴을 내가 한 일주일, 2주일 하다 보면 변화가 2주. 일주일은 안 돼. 2주일 정도 쭉 지속을 해 나가면 일단 체중의 변화가 올 것이다. 아니면 몸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쭉 밀고 나가고 거기서 이제 좀 정체기 같은 비슷하게 체중의 변화가 없을 때 운동량을 바꿔주든 식단을 바꿔주든 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내가 조금 나태해져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나의 루틴이 어딘가 안 맞으니까 다시 점검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대로 브라보. 신 PD가 이해했으니까 우리 덕자님들은 다 이해하셨겠네요. 여러분 여기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장황하게 길어졌네. 이렇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방법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내가 내 루틴을 짜보시고 이렇게 최소 2주, 저는 3주를 권하지만 최소 2주를 해보면서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분명 빨리 캐치해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댓글 남겨주신 걸 보고서 답변 드릴게요. 저도 그랬지만 이 살과의 전쟁은 평생의 숙제잖아요. 근데 결국은 식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야식을 먹는 건 결국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내 배가 허기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허기져서 먹게 되는 거고 그게 자꾸 한두 번 먹게 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고 그 습관이 자리 잡다 보니까 고도비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우울해지고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결국 이 악순환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에요. 내가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끊을 수 있으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가볍게 매일 해주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를 제가 꼭 기원할게요.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우리 덕자님들 선생님들 응원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성공했던 거 공부했던 거 이런 거 나눌 테니까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많이 웃으시고요. 그리고 맛있게 저녁도 드시고 저녁에 푹 잘 주무시고 건강하게 또 봬요. 여기까지 중량초과의 빼본 언니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덕자님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Thank you.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은 처음엔 10분으로 시작했어. 운동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10분을 하루에 매일 5분씩 늘렸더니 나중에는 빅시스님 운동 2타임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빅시스님 운동 거의 주로 했어요.